전치부사 on 이어서 계속 봅니다. 26번. 예. Hey, go on. 이봐, go, 가, on. on만 나왔을 때는 이제 부사로 보면은 계속해서란 말이죠. 계속 가, 계속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go on, 계속해라, 계속 진행해. Go on, you are doing well. 계속해라. You are doing. 너는 하고 있다. Well. 잘. You are doing well.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해.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7번. I'll move on. I'll 하면은 apostrophe L은 위리의 축약형입니다. I'll move. 이 move라는 말은 move, 이동하는 거죠.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사하다. 예, 이동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ll move on. 나는 계속해서 이동할 거다. 직역하면 그래요. 나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I'll move on 하면은 나는 지금 가던 길을 해서 계속 갈 거다. 나는 내 갈 길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갈 길을 갈 거다라는 말로 보면 되겠어요. 나는 가던 길 갈 거다. 나는 떠날 거다. I'll move on. 그래서 지금 I'm moving on. 지금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떠나고 있는 중이다.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I'll move on. I'm moving on. 자, 그랬더니 오케이, just get move on. 그래, 계속 그렇게 가. 네 갈 길을 가라. 그냥 네 갈 길을 가면 돼. 네 뜻대로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just move on. 기죽지 말고 계속해서 가. 네 갈 길을 가라.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사실은 앞에 move on보다 이런 표현이 더 많이 씁니다. Let's move. 계속해서 move, 이동하다, 이동합시다. 그래서 next topic, 다음 topic 화제, 주제로까지. 그래서 이 얘기는 뭐 move on to 하면은 다음에는 화제나 이야기를 다음으로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는 다음 화제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말해서 넘어갑시다. 화제 따위를 주제 따위를 화제를 이제 전환할 때 쓰는 표현법이에요. Let's move on to.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Let's move on to. 그래서 Can I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제가 move on to 방금 말했듯이 뭐뭐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건 표현을 말합니다. expression, 표현법.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 Can I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Yes, you can move on. 예, 넘어가도 됩니다. 예, 다음 화제로 전환하시죠. 그 다음 얘기하시죠. 이럴 때 Yes, just move on. 자, 그럼 이제 put on에 대한 얘기입니다. 29번. I put on a makeup. 나는 put, 놓았습니다. 전 시간에 이것도 잠깐 설명했었어요. 메이크업은 화장입니다. 화장 위에 놓았다. 근데 이걸 전치사로 보게 되면은 무엇을 놓았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오는 전치사가 아니란 거 알게 됩니다. 전치사가 아닌 경우에는 얘의 원래 자리는 뒷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on이 원래 자리는 이 자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놓았다 메이크업 하나를 어디 위에다가.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때 요거를 오형식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주어가 V라는 행위를 행사해서 목적어가 어떤 위치나 상태를 갖게 하다, 상태에 이르게 하다, 갖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푸도너 메이크업 하면은 메이크업이라고 화장이라고 한다면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기본이겠어요. 통상적으로 화장품이면은 사람 얼굴 위가 되겠죠. 예, 화장품을 얼굴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화장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푸도너 메이크업 하면 이럴 때 이해는 이렇게 쓰고 통상적으로 표현은 여기 목적어 명사일 때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부사를 이 사이로 끼워서 푸돈을 하나의 동사처럼 연결해서 쓰는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말하는 수거가 바로 이 동사 전치부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오늘 전치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치사냐 전치부사냐의 문제는 조금 전에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걸 묶어서 어디 위에 어찌어찌 하다라고 말이 되면은 전치사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말이 안 만들어지면 이때에는 전치부사로 해서 뒤로 돌려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 형태로 이해를 들어가면 이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치부사는 이해할 때 이렇게 돌리고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대명사일 경우는 반드시 이 자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화장을 했다 하면 푸도너 메이크업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시 자명한 경우에는 그때는 푸디돈 이렇게만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푸도너 메이크업, 푸더 메이크업 온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묶어서 쓰는 수거식 표현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동사를 행사해서 목적어가 어떤 위치에 얘가 원래 있어야 할 이 목적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 명사가 숨겨진 명사를 생각한다면 이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푸도너 메이크업 화장을 하다 화장품이 얼굴에 갖다 접촉이 되는 거겠죠. put a mask on. put on a mask. 이때 마스크는 가면입니다. 마스크죠. 그래서 put on a mask. 나는 가면을 썼습니다. put a face mask. 이거는 face mask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쓰고 있는 바로 안면 마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면 마스크는 이제 face 마스크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마스크 하면은 가면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I put on a face mask. 나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할 때는 face 마스크라고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마스크가 얼굴에 올라가겠죠. I put on a watch. 그러면 시계가 어디에 접촉이 되겠어요? 내 팔, 목에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시계를 찾다 put on a watch. I put on a shirt. 셔츠를 상의, 옷 위쪽, 그렇죠? 상체에 걸치는 거겠죠. 상의에 접촉이 되는 거니까 셔츠를 입었습니다. put on a jacket. 재킷을 입었습니다. put on pants. 이러면은 팬츠는 바지입니다. put on pants. 바지를 입었습니다. put on a bag. 백이 몸에 접촉이 되는 것은 백을 손으로 든 게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걸친 거겠죠. 백을 몸에 걸쳤습니다. put a smile. 미소예요. 미소가 내 얼굴에 붙겠죠. 그래서 나는 put on a smile 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를 띄었습니다. put a happy face. 이 face는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표정이란 뜻도 있어요. 표정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또 역시 얼굴로 올라가겠죠? 이 face는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표정도 있다. 그래서 put on a happy face 하면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put on a sad face 하면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put on a blue 우울한 표정, blue face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put on perfume, perfume은 향수예요. 예, 향수는 우리가 실체가 하나하나 둘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분사가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재료 형태만 등장이 되기 때문에 어를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put on perfume 하면은 향수를 어떻게 됐어요? 몸에 뿌렸겠죠. 향수를 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put on perfume, put on weight는 무게란 말이에요. 무게를 올려놨어요. put on weight, 무게를 올려놨다? 그래, 몸에 무게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체중이 늘겠죠. 그래서 put on weight 하면은 살이 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체중이, 무게가 늘었다. put on weight. 자, 그 다음 30번. I think I've put on weight. 나는 생각한다. 대시 지금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I라는 주어가 또 등장을 해요. I've라고 하는 것은 I have의 축약형이 돼요. I have put on weight. 아까 put on weight 살이 쪘다죠. 살이 쪘다를 갖다가 have put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네요. have라는 동사 현재형과 put의 과거 분사겠죠. put은 put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동사원형 put, 과거형도 put. 과거 분사형도 put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또 다시 주어 동사가 등장한다. 연달아 주어 동사, 현재 과거형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주어 동사일 때 두 번째 주어 앞에 무조건 대시 빠져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등장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는 반드시 대시란 놈이 빠져 있다, 생략되어 있다. 이때 that을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가 문장 앞에다가 that을 붙이면은 이것은 절을 이끌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무슨 절인가 봤더니 이 절 밖에 있는 동사 think를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think의 목적어 자리구나. 그러면 목적어가 되려면은 얘는 명사만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고로 접속사가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이끌고 온 이 전체적인 덩어리를 우리는 이걸 절이라고 한다고 그랬다. 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이것이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사실은 얘가 모양은 똑같아요. 얘가 명사절이 들어가면 명사절, 형용사절 들어가면 형용사절, 부사절이 들어가면 부사절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역할이 다르면 얘가 또 뭐가 달라지냐면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해석 순서와 방법이 달라진다. 자, 그랬을 때 이때 대시 명사절 자리로 들어갈 때 해석하는 방법은 S-가 1번, V-2번, 얘 대를 갖다 V- 하는 것 3번, S-가 V- 하는 것, S-가 V-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아이가 풋했다는 것, 아이가 풋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나는 생각한다. 뭐가? 내가 체중이 늘었다라고. 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 아니죠? 내가 체중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that을 접속사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해석하는 방법이 S-가 V-라고 S-가 V-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물론 목적어 되려면 뒤에다 을을 붙이기도 하고 뭐 말을 생각한다라면 뒤에 뭐뭐라고라고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라고라고 번역해 줍니다. 그럴 때 이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연달아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얘가 대시 빠졌고 전체가 명사절이고 이때 해석하는 방법이 이 전체를 하나 덩어리로 묶어서 이 동사의 목적으로 본다면 S-가 V-라고 S-가 V-라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think 말고 I know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겠어요? 나는 내가 살이 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I said라고 해봅시다. said 내가 말했죠. say 과거입니다. I said I put on weight. 저는 제가 살이 쪘다고 말했어요. 뭐뭐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뭐뭐라고 생각하거나 뭐뭐라고 말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만들게 된다. 근데 왜 I have put, I put 과거로 하지 않고 현재로 썼을까요? 그냥 만약에 I put on weight라고 하면 나는 살이 쪘다라고만 과거로 쓰게 되면은 과거에 살이 쪘다라는 것만 왜냐면 하니까 어제 쪘는지 그 1년 전에 쪘는지 10년 전에 쪘는지를 명확하게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현재 완료로 쓰면 살이 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관계를 맺고 있냐면 현재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이 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뭐 퍼져 보인다. 또는 다리가 굵어 보인다. 그렇죠? 옷이 좀 껴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 뭐 이렇게 옷이 작아? 그랬더니 나 살이 찐 것 같아. 그러면 찐 것 같다? 그 말 속에는 살이 쪄서 지금 어떻다? 옷이 잘 안 만든다라는 걸 나타내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완료 쓰게 된다. 자, 현재 완료는 늘상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현재 완료 쓰면서 상대방에게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암시하거나 설명하거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I think I've lost weight. I've lost. 자, lost라는 건 lose의 과거분사예요. L-O-S-E, lose. 또는 과거는 lost. 자, lose는 물건 같으면 잃는 겁니다. 뭐 또는 실패하는 것도 lose죠. 게임에 지는 것도 lose고. 그래서 I've lost weight. 여기서는 weight라는 무게가 나왔으니까 lose를 잃었다. 그러면 체중이 느는 것은 푸돈 가서 올라가다 층층이 쌓이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달라붙는 거고 lost는 잃어버린 거니까 체중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I think I've lost weight. I think I've lost weight. I've lost weight. I've lost weight. 나는 살이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 해석하는 것 똑같이 그런 방식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I think that I've lost weight. 자, 그 다음 Do I look like I've put on weight? Do I look like I've put on weight? 이거 어렵습니다, 문장이. 이제 일단 의문문이니까 I를 일단 제껴놓고 한번 볼까요? look는 여러분 look이라는 말의 기본 개념은 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뜻은 보인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보인다. look이란 개념은 뭐 시선을 두거나 또는 보이거나. 근데 like는 다음에 나는 보인다, 좋아한다. 그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푸드웨이트, 이거는 아이브 푸드웨이트 위에서 봤듯이 내가 살이 쪘다라는 걸 현재 완료 표현했어요. 현재 완료 해석법은 have는 해석하지 않고 뒤에 과거 분사를 그냥 부의했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I put on weight. 나는 살이 쪘다. 근데 like는 도대체 뭔가 이게? 나는 보인다, 좋아한다, 나는 살이 쪘다.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look란 동사 뒤에 다시 like 뒤에 핵심은 뭐냐면 like 뒤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때 like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사요? 접속사. 접속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문장 앞에 갖다 붙여서 절을 만들어 절을 이끌게 돼요.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때 like는 어떤 때 말을 만드는 접속사냐면은 s-가 1번 v- 하는 또는 v-한 2번 처럼 같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누가 뭐뭐 하는 것처럼 S-가 V- 하는 것처럼 S-가 V- 하는 것 같이 내가 살찐 것처럼 살찐 것 같이 그럴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면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느닷없이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말로 바뀌어진다라는 것 이런 걸 때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방법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 다시 like 앞에 주어 동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때 like는 좋아한다는 동사가 아니고 접속사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접속사부터 뒤에 오는 전체적인 동사를 포함해서 뒤에 동사 올 때까지 전체 앞까지 묶어주고 이 묶은 전체적인 덩어리를 S-가 V-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인다 뭐뭐처럼 이때 없으면 나는 내가 살찐 것처럼 보입니다. 나 살찐 것처럼 보여.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근데 의문문이니까 얘가 현재형 본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 현재니까 앞에 주 I니까 do를 붙이죠. 그래서 do I look? 제가 보이나요? Like I put on weight? Put on weight? Do I look like? Do I look like I put on weight? 전체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인 I는 S-가 주어인 내가 살이 찐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살찐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을 만듭니다. 주로 이제 어떤 외관을 의미할 때 누가 뭐뭐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접속사가 like다. 자,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묶어서 해석하는 순서 방법을 잘 기억해 뒀다가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설명 듣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나올 때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ou look happy. 자,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등장을 하면 look은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자, 공부했었어요. 이거는 너는 행복해 보인다.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그러면은 나 행복해 보여? 이런 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보이면 I look이 되겠죠. I look happy. 그럼 나 행복해 보여? 그러면 look이 일반 동사 현재니까 뭐를 써야 되겠어요? do. 나 행복해 보이니? Do I look happy? 내가 슬퍼 보여? Do I look sad? 그렇죠? 내가 좀 웃어 보여? Do I look funny?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 다음
You look like a beggar. like가 또 등장하네. You look 보인다. like 보인다, 좋아한다. 동사 두 개 연달아 쓸 수가 없어요. 너는 보인다, 좋아한다, beggar 거지를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미 동사 하나 등장했다면 like는 동사가 아니라고 알게 됩니다. 그때 이때 like는 뭐로 봐야 돼요? 요때는 전치사입니다. 그럴 때는 명사처럼 명사같이 명사와 비슷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는 거지처럼 보인다, 거지같이 보인다, 무엇처럼 보인다 할 때는 like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거지처럼 보인다. 그럼 내가 무엇으로 보이냐 할 때는 내가 무엇으로 보여? 누구처럼 보여? 내가 만약에 누구처럼 보인다면 여기에 누구란 말을 넣으면 되겠죠. I look like 누구. 누구면 who가 되겠네요. 그렇죠? who. 일반 동사 look이니까 역시 do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Who do I look like? 내가 누구처럼 보여야 하면 who I do look like. 무엇처럼 보이면 what do I look like? 이렇게 되겠죠. 무엇처럼 보이니? who do I look like? 무엇처럼 보이니? what do I look like? 그러면 내가 어때 보여? 바로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내가 어떤 상태로 보이냐? 그럼 I look. 어떤 상태로 하면 how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 보여 하면 how 일반 동사 현재니까 do입니다. 그래서 how do I look? how do I look 하면은 내가 어때 보여? 내가 즐거워 보여? 기분이 좋아 보여? 기분이 나빠 보여? 뭐 등등. 내가 지금 상태가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근데 내가 뭐처럼 보이니? 누구처럼 보이니? 그럴 때는 여기는 What do I look like? 또는 Who do I look like? 내가 네 아버지 같아? 응? 자, 그 다음 I'm wearing a coat. 이 wear라는 W-E-A-R wear라는 거는 입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입고 있다라는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I am wearing a coat. 나는 지금 코트를 입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I wearing a hat. 그러면 나는 모자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지금 모자 쓰고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I'm put on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putting on 하면은 나는 코트를 입고 있어. 자, 요거는 코트를 입고 있는 지금 내가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고 있는 현재의 동작, 이거는 코트를 입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거는 I'm wearing a coat 하면은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을 스냅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를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이 현재 사진, 정지 사진. 스틸 컷이 되겠죠? 자, I'm putting on a coat 하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다라는 뭐를 나타내요? 이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코트를 입고 있는 코트를 들어 올려서 양팔로 팔을 한쪽 한쪽 끼워서 돌려서 입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푸돈 입고 있는 모습 그건 웨어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입는다 입고 있다란 말은 푸돈과 푸딩옷이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웨어인지 동작인지 지금 입고 있는 정지된 모습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지. 자, 그 다음 Who is your crush? 이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Who is 누가 입니까? 너의 크러쉬. 크러쉬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네가 특히 그냥 마음에 드는 이성, 마음에 쏙 드는 이성.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귀신 씌인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홀딱 빠져 있는 그런 이성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네가 정말로 쏙 빠진 사람이 누구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네가 반한 사람인가? 민 is my crush 하면은 민이 내가 민한테 쏙 빠졌어. 민이 바로 내가 빠진 사람이야. I have a big crush on you. 나는 가지고 있다. 커다란 크러쉬, 커다란 호감입니다. 이성에 대한 호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 미치냐면 당신에 미치는 커다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big crush 그것도.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홀딱 빠졌어요. 할 때 쓴 말. 난 당신한테 뿅 갔어. 나 당신 정말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럴 때 쓰는 말이 I have a big crush on you. 이렇게 써요. 별로 얼마나 쓸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랬더니 No, I don't. 너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이런 말이에요. 야, 나는 아니야. No, I don't. 너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No, I don't. 자, 그 다음 get on a bus. 어디 위에 올라타는 것 get on입니다. 버스 위에 올라타다. 버스를 타다. 버스를 탄다 할 때 get on a bus. 자, 지하철을 타는 거는 get on a subway. 그 다음 기차를 타는 건 get on a train. 이것은 위에 올라탄다는 느낌이 강하죠.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열차라든지. 자, 그래서 나는 just got on the bus. 내가 막 그 버스를 탔어요. just는 막 방금. 방금 버스를 탔어. 자, 이런 버스, 열차 이런 것들은 올라타는 느낌이지만은 여러분이 승용차를 타거나 택시 타는 건 좀 기어 들어가서 타는 느낌이죠. 안으로. 그래서 승용차를 타거나 보통 택시 타는 건 get in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get in a car. 그래서 get in a taxi. 자, 차를 타라, 승용차를 타라, 택시를 타라. get in a taxi. 우리는 보통 택시를 잡는 것은 catch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나 영어 똑같아요. 택시 잡는 건 catch야 택시입니다. 택시를 잡아라, 택시를 잡아타라. catch야 택시. 그 다음 I'm getting along with him, with her. 이 get과 on은 get이란 것이 전치사 on과 결합해서 아무 말도 없다면 get on 하면은 get은 가다,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I'm getting on, 난 계속해서 갔다. along도 시간을 따라서 이런 개념이에요. 뭐뭐를 따라, 길을 따라가는 것 along입니다. 길을 따라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I'm getting along 하면은
그냥 지내고 있다,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지내다, 살아가다. I'm getting along. 나는 지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자, 누구와 그와 함께 with him, with her.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잘 지낸다란 말로 getting along with him, with her. getting on 하면 영국식 영어, getting along은 미국식 영어예요. 그래서 뭐 같이 혼용해 쓰기도 하는데 I'm getting along with him, with her. 나는 그녀와 잘 지내고 있어. I'm getting on with him, with her. 자, we get on well. We get along well. 우리는 get on well, well이 붙어서 말 그대로 잘 지냅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We get along well. I don't get along with him. 나는 그와 don't get on이니까 잘 지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와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Are you getting on with your boss? Are you getting on with your boss? Are you getting along with your boss? 자, 당신은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With your boss. 상사와 잘 지내고 있나요? 사장님과 잘 지내고 있나요? I'm getting along with my wife. 나는 우리 아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getting along with my wife. How are you getting along? 아무튼 how are you getting on?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In Seoul. 서울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how, 어떻게, 여기 또 앞에 나갔죠. 어떻게 당신은 지내고 있습니까? In Seoul. 서울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getting along in Seoul? 앞에서 봤던 거네요. 그렇죠? How are you getting along with your boss? 당신 상사와 또는 사장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Co-worker. co라는 거 하는 건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workers, 근로자. co-worker,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How are you getting along with your co-worker?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I'm getting on well. I'm getting on well.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unt on에 대한 얘기인데 I'm counting on you to make it.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을 한꺼번에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count on이라고 하는 것은 합해서 이거는 뭐뭐를 누구누구를 믿다,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다, 신뢰하다. 그래서 I'm counting on you.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자, to 플러스 동사형 등장하면은 V 다시 할 것으로. make it, 그것을 만들 것으로 나는 당신을 믿는다. 자, 나는, 주어인 나는. 자, 해석하는 거 이렇게. 나는, 이건 순서 이렇게 돼요. 당신이 2번, V 다시 할 것으로 3번. 믿는다는 counting이니까 믿고 있다. 4번. 나는 당신이 그것을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 make it, 그것을 만든다. 이 make it이란 말은 잘 해내, 어떤 일 같은 걸 잘 처리하는 겁니다. 잘 해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make it, 해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해낼 것으로 믿어요. I'm counting on you. I'm counting on you. Counting on you to make it. I'm counting on you to protect her. protect, 보호하다. 그녀를. 나는 I'm counting on you. 당신이 그녀를 protect, 보호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녀를 잘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I'm kinda counting on you to help me out. I am counting on you. 나는 당신이 help, 도와주다, me, 나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나를 어디 밖으로 오겠어요? 어려움이나 위기가 되겠죠. 특별한 말이 없다면은. 그래서 나를 도와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와준다는 정도로 그냥 해석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저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kinda. 이 kind라고 하는 거는 kind of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kind of를 붙여서 읽으면 kinda가 되는데 의미는 다소, 약간이나마, 약간, 적게나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다소. 나는 그래도 다소 약간이나마 당신이 저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I kind of counting on you to help me out. 그 다음 I'm counting on you to speak English very well. 영어를 말하다 매우 잘. 나는 당신이 영어를 잘 말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영어를 잘할 거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잘할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당신이 영어를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o you have people that you can count on? 자, 당신은 갖고 있다 사람들을 의문이 되겠네요. 당신은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당신이 can count on 신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시 나왔다. 자, 이거는 뭔가요? 우리 아까 이 that을 봤을 때 주어 동사 등장을 했는데 아까 봤을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주어 동사 바로 연달아 주어 동사에서 that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명사절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신은 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목적 이미 등장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때 that은 저를 이끈다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긴 한데 얘는 이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 역할 자리가 아니라는 게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은 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자, 이것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은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만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 되질 못하죠. 예, 이것만 갖고 어떤 충분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있냐면 당신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가 지금 문제가 됐나요? 이 people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말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당신은 사람들이 있나요? 밑도 끝 없이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형식, 문장 형태로서 얘를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면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이 명사 오른쪽에서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you can count on이라는 이것이 people 오른쪽 위치에서 얘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이때 that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that은 관계사라고 합니다. 의문사 모양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who, what, when, where 이렇게 의문사 모양을 띤 형태의 관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that 형태의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사가 무엇인가를 말하냐면 이렇게 문장을 이끄는 의문사 플러스 관계사예요. 그래서 지금 that이에요. 이 that을 처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that은 일단 관계사라는 것만 아시고 이렇게 형용사절이 될 때 관계사, 형용사절의 특징인 관계사는 뭐냐면은 얘는 우리말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S-가 1번, S-가 1번, V-하는 2번, 설명받는 왼쪽에 있는 명사 3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그래서 people that you can count on 하면은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S-가 당신이 count on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너는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니? 사람들을 가지고 있니? 사람들이 있어? 넌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 주변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된 형태 문장인데, 자, 이것을 좀 더 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것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그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해 듣고, 기억하고, 잊어먹고, 반복해서 익혀지는 거고, 저번에 관계사절, 형용사절이 우리가 문법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잘 이해만 한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게 어떤 때 들어갔다 빠졌다 생략하기도 하고 해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완전히 대시라는 관계사 또는 접속사로 쓸 때 해석하느냐 마느냐,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해석 순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때까지는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터득되면은 영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붙게 되고, 영어의 모습의 폭이, 그렇죠? 내 보는 폭의 시야가 그때 이제 비로소 넓어지게 되고, 신봉사가 눈 뜨듯이, 그러니까 눈뜬 그런 효과를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형용사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쭉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자면은, the girl loves the boy. 이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소녀가 loves 사랑한다. 그 소년을. 자, loves 3인칭 단수니까 해서 붙였죠. 그 소녀가 그 소녀를 사랑할 경우에 우리는 이 소녀를 한마디로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어떤 소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녀가 그 소녀를 사랑한다면 그 소년을 사랑하는 소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말로
그 소년을 사랑하는 소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럴 때는 이 말이 얘를 설명을 해줍니다. 거리라는 명사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들어간 형태가 어떤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경우에 우리는 이 설명해 주는 이 말 전체를 영어는 형용사 절이라는 말을 이용해 줘요. 무슨 절? 형용사 절이라는 말을 쓰고 이 설명받는 우리말의 이 명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걸 영어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선행사면은 이걸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내요. 자, 덕거리 여기 있던 놈을 맨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얘가 결국은 사랑한다 누가라는 자리에서 얘가 빠져나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후라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그럼 이때 해는 후는 여기서 주어 자리에서 얘가 후라는 주어 자리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얘를 관계사로 말하는데 주어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라고 말해서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주격 관계 대명사란 말을 씁니다. 무슨 사?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문법적인 용어로. 자, 다시 한번 얘를 선행사 잡고 싶으면 앞으로 내보내고 후 붙여라. 그리고 후부터 전체를 묶어라. 이 묶은 덩어리가 얘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절이 되는 거다. 이 전체적인 덩어리가. 그럴 때 가장 핵심 뭐냐면은 이때 관계대명사는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된다는 사실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해석하는 방법은 V-하는 선행사라고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V-하는 선행사.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자. 누구를? 그 소년을. 그러니까 해석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소년을 사랑하는 여인. 자, 동사하는 선행사. 근데 이 안에서는 동사보다는 얘를 먼저. 그 다음에 얘는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소년을 1번, 사랑하는 2번, V-하는 선행사 3번. 그래서 the girl who loves the boy 하면은 그 소년을 사랑하는 소녀라는 문장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who는 해석하지 않고 그 소년을 1번, 사랑하는 2번, 소녀 3번 선행사. 이렇게 말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문장에서 The girl loves the boy. 그 소녀가 그 소년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소년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소녀가 그 소년을 사랑한다면 그 소녀가 사랑하는 소년이라고 말을 만들면 되겠죠. 네, 이런 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소녀가 사랑하는 소년. 그러면 이 소년은 명사고 얘가 문장 얘를 설명해 주죠. 그럼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형용사절이 될 것이고 얘는 얘를 설명해 준다. 그럼 얘는 선행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소녀가 사랑하는 소녀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말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영어로 만들 땐 얘를 선행사가 된다고 그랬죠. 선행사는 말 맞다나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선행사다. 그래서 얘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던 놈이 지금 앞으로 나간 형태죠. 그럼 얘가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그 소년이 사랑한다. 누구를? 얘는 누구를이라는 자리에서 빠져나갔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 선행사는 이 문장 형용사절 안에 누구리라는 자리에서 빠져나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whom이라는 의문사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관계사라고 말하는데 목적어 자리에서 누구를 자리에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아까 who와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whom the girl loves 이 전체적인 덩어리는 앞에 있는 선행사는 얘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 되고 해석은 S-가 1번, V-하는 2번 얘는 해석하지 말고 선행사 3번으로 번역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The boy whom the girl loves 하면은 그 소녀가 사랑하는 소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소녀가 사랑하는 소년이란 말을 이렇게 영어로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The girl loves the boy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목적어인 사람을 선행사로 잡아내고 싶다. 그럼 나머지 모든 말을 얘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표현을 만들고 싶다면 얘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누구를 대서 빠져나갔으면 바로 whom을 누구라는 의문사 whom을 갖다 붙여라. 그러면 우리는 얘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그 whom부터 나머지 전체를 다 묶어라. 묶으면 이 전체적인 덩어리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설명해 준 말이 된다. 그럼 얘는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 얘는 형용사절이 된다. 해석하는 방법은 얘는 해석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 다음에 S-가 1번, V-하는 선행사라고 번역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절은 이런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아요. 자 아까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을 복습해 보면은 주어를 선행사 잡을 때는 주어를 내보내고 후 붙여라. 그렇죠? 목적어를 잡고 싶으면 목적어를 내보내고 후 붙여라. 그리고 후와 훔부터 나머지 전체를 묶어라. 그러면 형용사절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형태를 한번 볼까요? This is the girl who loves the boy. 자, this is the girl. is 다음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this는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났다고 치면은 말이 완전해요. This is the girl.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고 내가 당신 유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했더니 그러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서로 했더라면 이 여자는 당신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고 별도의 설명이 추가적인 설명이 불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이분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 여자라니요? 어떤 분이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애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who loves the boy라는 문장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고 who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얘가 선행사고 얘가 얘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 뒤에 who가 등장한다면. 그래서 보니까 who loves the bo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who 다음에 얘가 선행사로 한다면 여기 주어 자리에서 얘가 빠져나갔겠구나. 원래 자리는 여기 고양이 여기겠구나.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나갔겠구나. 그러면 얘는 형용사들이 완성이 됐구나. 그럼 해석은 그 소년을 사랑한다면 그 소년을 V-하는 선행사라고 해석을 해주고 얘를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the girl who loves the boy라고 하게 되면은 그 소년을 사랑하는 소녀라고 번역이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girl who loves the boy. 이분이 그 소년을, 얘가 그 소년을 사랑하는 여자아이입니다. 라고 이제 완전한 이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후 뒤에다 that을 갖다 하나 써놨어요. 이놈의 that이 또 뭐니? that이 영어엔 만능이에요. 이때 This is the girl that loves the boy라고만 쓰더라도 이때 that은 who하고 같은 놈입니다. 그럼 who하고 역할이 같다면 이때 that도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어 자리에서 선행사가 빠져나갔다. 주어 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면서 형용사절을 이끌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This is the girl that loves the boy라는 문장을 현 실전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who라고 하면 차라리 사람 뒤에 who가 등장하면 쉽게 형용사절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대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되실 때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됐을 때 찾아내는 방법은 이 that과 이끄는 사이에 만약에 주어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때 that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별합니다. 이 that 절 안에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동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주어 자리가 비거나 또는 목적 자리가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that이 주어 자리가 비어 있을 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는 보이는데 목적어 안 보이면 that이 보이면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얘는 얘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 그럼 얘는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고 V-하는 선행사라고 우리가 번역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who 대신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는데, 자, 이렇게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높여져 가고 어려워져 갑니다. 자, 그 다음 This is the boy whom the girl loves. 자, 똑같은 형태 볼 수 있어요. This is the boy. 이 사람이 바로 그 소년입니다. 아니, 소년이라뇨? 어떤 소년을 말씀하세요? 바로 S-가 V-하는 소년이에요. 그 소녀가 사랑한다. 그 소녀가 사랑하는 소년입니다. 선행사입니다. 보니까 그 소녀가 사랑한다 다음에 누구리란 말이 없구나. 그렇다면은 얘가 선행사는 여기서 빠져나갔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자서 빠져나갔다는 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whom을 갖다가 쓰게 된다. 그러면 얘는 우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고, 자, 이때 얘는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S-가 덕거리 V-하는 사랑하는 선행사 이렇게 번역하고 이 전체는 형용사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도 역시 whom 대신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때 이 that은 또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얘를 갖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보는 것처럼 that이 등장하고 주어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주격관계대명사 that은. 자, 주어는 보이고 동사의 목적어 안 보이면 이때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렇지만 해석은 똑같이 역할은 who나 that은 같은 역할을 하니까 whom은 또 역시 that은 또 whom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자, 형용사절을 만들어내면서 얘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형용사절의 가장 큰 핵심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that이 만능이라는 걸 알게 돼요. that은 who 대신에 쓸 수도 있고 whom 대신에 쓸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형용사절일 때는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이때 whom이든 who든 that이든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때 형용사절인 경우에
주어 자리가 비어서 얘들이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경우에는 얘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whom이나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 절 안에 어떤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서 얘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가 되고 선행사가 목적에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이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생략이 안 되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생략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 문장이 보이겠어요? This is the boy the girl loves라는 문장을 보게 된다. This is the boy 안 보여요. The girl loves. 자, 그럼 얘들이 생략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이 생략됐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략된 걸 아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다시 한번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 원래가 뭐냐면은 한 문장의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왕동사는 하나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몇 개? 하나. 근데 이 왕동사는 반드시 무슨 형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현재나 과거형으로만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다. 얘가 바로 문장의 결론이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실전에서는 한 문장에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수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본동사, 왕동사를 제외한 또 다른 현재나 과거형 동사를 쓰고 싶다면 이 동사는 그냥은 못 쓰고 반드시 연결해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동사를 연결하는데 이 연결어가 바로 뭐냐면 그 연결어를 가리켜 우리는 접속사나 관계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 접속사나 관계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접속사나 관계사가 등장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 동사를 연결시켜 가지고 전체를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 동사를 포함해서 어디까지? 뒤에 또 다른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보일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절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래서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하고 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동사 왼쪽에 또 다른 접속사나 관계사가 보이질 않아요. This is the boy, the girl loves만 보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주어 바로 앞에서 that만 생략 가능합니다. 뭐만? that만 생략 가능하다. 요게 영어의 대원칙이에요.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한데 안 보인다? 그럼 무조건 대시 빠졌다. 어디서? 두 번째 주어 앞에서. 맨 앞에 첫 번째 주어 앞에서 절대 that은 생략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얘는 생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주어 동사 갖췄다면 이 동사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앞에 주어를 찾아내야 되고 그 주어 바로 앞에서 that이 빠져난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that을 집어넣고서 이 전체 절을 묶어서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the girl loves 다음에 목적어 안 보이는구나. 얘가 선행사고 이때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구나. 해석이 안 되는구나. S-가 V-하는 선행사를 시작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This is the boy. 이 사람이 바로 그 소년입니다. 어떤 소년? whom that 안 보여요. 생략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 등장하죠. 그럼 이 앞에 that 빠진 걸로 보고 형용사 절로 보고 이렇게 해서 얘는 해석도 안 하고 생략도 됐죠. The girl loves. 그 소녀가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This is the boy, the girl loves라는 이런 문장을 실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자, 지금 이 복잡한 이 전체 지금까지 지금 제가 말한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항상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볼까요? The woman I love lives in 서울이에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The woman 나는 사랑한다. I love lives 살고 있다. 서울에. 그 여자 나는 사랑한다. 살고 있다. 서울에. 대충 보니까 이게 뭔 말은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단어만 쫓아가면 해석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지금 현재형 동사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사랑한다, I love라는 형태를 주어 동사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lives라는 s가 붙고 또 살고 있다라는 또 현재형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형이 하나, 두 개가 등장했죠. 근데 만약에 더 워먼이 방금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위에서 봤듯이 더 워먼이 없었다라면 I love 하면 이때 대선 생략 열대 절대 생략이 불가능해요. 근데 대시 빠지는 위치는 반드시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주 앞에서만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love라는 동사가 있고 lives라는 동사인데 둘 중에 한 동사는 접속사나 관계사가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접속사나 관계사가 이 love 앞에 이쪽에서 빠질 수도 있고 가능성이 한 가지가 나오고 이 동사 앞에니까 건너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빠졌을까? 이 앞에서 빠졌을까? 이 빠져 있는 것.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한데 안 보인다? 그러면 생략됐다. 그럼 뭐가 빠졌냐? 예, 100% 영어는 예 없어요. 100% that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that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1번이거나 2번이거나 이 사이에서. 근데 이것도 이 규칙도 뭐냐면은 반드시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주 앞에서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love와 live 사이에는 주어가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주어 I love 주어 동사 갖춰져 있죠. 고로 that은 바로 이 앞에서 that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더 어머니 없었다면 이때 이것도 생략이 불가능해요. 요 앞에서만 빠질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앞에서만 빠질 수 있다. 그럼 이때 빠져있는 that은 접속사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접속사냐 관계사의 문제는 명사절이거나 부사절이라고 한다면 접속사일 것이고 왼쪽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설명해주면 형용사절인 관계사예요. 우리 그렇게 구분합니다. 형용사절을 만들면은 관계사 아니면 접속사. 근데 접속사냐 관계사냐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접속사면 해석이 해줘야 되고 관계사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몇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딱 정립이 돼 있어야만 이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한 몇 가지의 문장만 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또 정립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때 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시 생략된 걸 이 자리를 찾아내고 묶어주는데 어디까지? 첫 번째 현재나 과거형 동사를 포함해서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두 번째 동사 앞까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that 집어넣고 I love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그럼 얘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한번 가령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은 The woman lives in 서울이라는 이 문장의 형용을 하게 돼요. 그 여자가 살고 있다 서울에. 그러면 얘가 lives가 왕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지배하는 왕동사는 반드시 왼 접속사나 관계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접속사나 관계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절속의 동사가 돼서 얘가 문장 속에 그냥 전체적인 덩어리가 위치에 따라서 명사 역할 자리에 들어가거나 형용사 역할 자리에 들어가거나 부사 역할로서 밖에 역할을 못해요. 얘는 하나에. 그리고 덩어리는 맨 나중에 판별하는 겁니다. 덩어리보다 중요한 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덩어리 일단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 뭐냐면은 그럼 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면은 lives 앞에 더우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살고 있다라는 이 문장이 골격이에요. 근데 그 여자 했더니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그 여자라니 어떤 여자? 어떤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S-가 V-하는 여자, 여인. 얘가 선행사구나. 그럼 얘는 형용사절이겠구나. 그럼 밑에 빠져있는 that은 관계사구나. 관계사는 사랑한다 다음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관계사는 우리말로 해석되지 않는구나. 형용사절 해석법은 S-가 V-하는 선행사구나. 고로 The woman I love lives in Seoul이라는 이 문장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이 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Do you know the woman he loves? 자, 이것이 눈치 좀 빠르면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의문문이라는 경우인데 do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는 알고 있다. 누구를? 그 여자를.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한다. 이제 감 잡아야 돼요. 자, 너는 알고 있다. 주어 현재형 동사. 그가 사랑한다. 주어 현재형 동사. 현재형 동사가 두 개가 등장했어요. 지금 하나 know와 loves.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왼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어서 하나는 절이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문이 아닌 평서문인 경우에 너는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시 그럼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한데 안 보인다? 그러면 대시란 놈이 빠졌구나. 어디서 빠졌을까? 주어 동사 주어 앞에서만 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you know 여기서 주어면 자, 지금 의문이 만들기 전에 보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앞선 절대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he loves는 그러면 여기서 빠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빠졌으면은 이때 that은 접속사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절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럼 묶어라. 묶고 나서 보니까 그가 사랑한다. 누구를 없구나.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여기 있던 선행사가 빠져나갔겠구나. 그럼 더 워머는 여기였겠구나. 원래 그러면 워머는 요 자리에 그러니까 그가 사랑한다 그 여인을 얘가 나가니까 S-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라는 형용사절이 만들어진 거구나. 그쵸?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니까 일반 동사 노우니까 너 알아? 그 여자? 어떤 여자? 그가 좋아하는 여자 알아? 걔가 사랑에 빠진 여자 알고 있니?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he man I teach English is very diligent. 자, 여러분 이제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르친다. 이다. The man. 명사가 등장하고 주어 동사가 등장하면 그 뒤에 that이 빠지는 거를 감을 잡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규칙이에요.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두 개 연달하고 주어 동사고. 자, 그런데 만약에 English가 주어였다면 English is가 주어 동사면 사실은 여기서 빠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근데 보니까 English is의 주어는 English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만약에 diligen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diligent 이거는 부지런한 근면의 형용사입니다. English is very diligent 했다. 영어가 매우 근면에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건 사람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is의 주어는 English가 아니다. 고로 이건 동사고 얘는 주어가 아니고 주어는 I teach 이것만 명백하게 주어 동사는 확립이 되죠.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고로 that은 주어 동사인 주어 앞자리에서만 빠진다. 그래서 that이 여기서 빠졌구나. 어디까지 묶냐? 두 번째 동사 앞까지 해라. 묶어라. 그럼 얘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The man is very diligent. 그 남자는 매우 부지런한 상태입니다. 부지런한 분입니다. 부지런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그럼 얘를 설명하는 말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 내가 가르친다 영어를.
누가 뭐하는?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 남자. 그렇죠. 내가 영어를 S-가 V-하는 가르치는 그 남자는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분은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자, 목적어. 내가 가르친다 누구에게? 그 남자에게 무엇을? 영어를. 그렇죠. 여기서 요게 선행사로 빠져나간 거예요. I teach the man English에서 나가서 더맨이 빠져나간 거죠. 내가 그 남자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남자. 그래서 내가 the man I teach English is very diligent. 물론 that 대신에 목적어에 빠져나왔으니까 whom을 쓸 수도 있겠죠. 네, 역시 생략관에서 사실 이게 생략이 된 거네요. The man I teach English is very diligent.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분은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